우리 그 7월 이후에 할 거 대표님 한 모시고 또 다시 강의하도록 그런데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시고 지금 오늘 강의했는데 내가 꼭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교육 끝나고 가지 마시고 요 잠깐 있으세요. 가지 마시고. 우리 먼저 우리 단체로 구입하신 농가들은 잠깐 여기 계시소. 다시 내가 이거 설명해갖고 쉬는 시기를 요때 듣고 가야 5분에 그 목면 시비 할 때 그거 하는 거 그거를 듣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내가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도 이제 언가이 됐고 우리 총회도 못했고 1년 동안 아직까지 우리 회의도 한번 못했고 또 그동안은 뭐 우리 또 너무 안 보이겠네. 정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 날 좋으면은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우리 이거 그 연면 시비 하고 한 2, 3일이 내로 내가 우리 그 원래를 그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시작하는데 할 때는 총무하고도 또 상의하고 하겠지만은 뭐 고깃집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우리 몸 봤는데 점심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안 되겠는겨, 그죠? 그러니까는 그 고려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늘 얘기해가 이제 강의 듣고 우리 가도 또 긴가민가 또 잊어버려요. 이런 메모해가 가도 내가 메모했는 건데 와 거기 가도 기가는 거고 와 이거 잘 안 비노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월요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배웠는 거 모르는 거 있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하도록 내가 뭔가 이 키포인트를 참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와가지고 우리 대화하고 아까 대표님 이야기하셨듯이 내 혼자 잘 지어가지고 내 혼자 좋은 거는 내만 하지만은 우리 북경주 장목반의 전체가 다 잘 때가 다 하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다음부터는 내가 꼭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강의했는 거 키포인트 모르는 것이면 꼭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여럿이 있는 데서 또 내가 기억 못한 거는 또 우리 회원들께서 또 기억한 사람이 또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우리 또 노력을 해야 우리 대표님 와가 강의해도 이장업 번호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다음에 오니까 강의 듣는 수준이 이렇게 높았구나 하면은 이거 굉장히 좀 긍지를 안 가지겠어요. 그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또 꼭 기대하고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우리 회장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토양 분석표 보니까 똑같은 방문 해가지고 잘하신데 농가마다 그 비료량 차이가 지금 품질 차이 난 거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측정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작년도 그 후반기부터 우리가 했을 때 비료값 이시가 제로에서 3이냐 0.5에서 0.8이냐 요 차이에 따라서 연면십이 작년 후반기에 한 게 효과 차이가 났을 거예요. 0.5에서 0.8의 이시를 하고 제로에서 0.3하고는 품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비료량을 가지고 있는 건 연면십이 많이 잘 따라요. 지금 여기 수치가 0.8 나오죠. 이 수치예요. 이 데이터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밀시계에서는 0.8에서 1.5가 되랬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비료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화갈이나 항산갈이나 미량요소만 뿌린 게 아니고 그 복합비료를 뿌렸을 때 이 시량 가지고 있는 양이 우리가 고루 3, 4, 5, 6근 정도 영양소들이 고루 배합돼서 이 시가 0.5 이상 0.8, 1.0까지 있는 농가들은 연면십에 있을 때 아주 품질이 빠른 시간에 좋아져요. 이 시가 낮은 거는 좋아졌다가 말았다, 좋아졌다가 말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 내용이나 올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들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은 목매 시비로부터 잠을 깨워서 얘를 바꿔주는 겁니다. 잠을 깨워서. 이 영양소가 체내 저장 양분은 작년 가을에 단풍에 의해서 넘어왔다는 거죠. 겨울에는 생존을 해서 살아남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봄에 목매시비로 영양을 공급시키고, 지금은 나무 스스로 오늘 그 비가 와서 피부 함수량으로서 자기 스스로 피부 광합성을 해서 활성을 하고 있어요. 대사작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시기는 봄에 날짜가 지금 우리가 3월 20일 현재에서 21일, 22일 요 사이에 목매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4월 5일에서 요 사이에 2차 목매시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봄에 꽃 지고 난 다음에는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이 여기에서 이래 흘러가면서 중요한 시기는 앞에 다 있습니다. 이 전반기에. 그 다음에 7월 중순이 되면 지금 사용하던 영양 방법의 설탕이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반에는 우리가 전반기에는 그렇게 자주 하려던 게 후반기에 가면 쑥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전반기에 잎을 키우고 뿌리를 뻗치고 난 다음에는 잎이 두터워지고 가지가 굵어지면 전반기에도 아주 빠른 시간에 바뀌기 때문에 연면시비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연면시비가 정말 보약이라고 좋기는 하나, 잎이 두껍고 진한데 가리를 써도 색이 가지고 있으면 뿌리가 비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연면시비의 그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안 써도 됩니다. 단 염화가리하고 여기에 있는 염화가리하고 설탕을 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또 생육을 하면서 잎이 좀 얇아졌을 때, 잎이 얇아지면 오므려지고 두꺼워지면 펴집니다. 두꺼워지고 펴진 거 잎 자루 일었어야 정상이에요. 잎 자루가 휘어진 거, 알로 쭉 쳐지는 거는 잎 두께가 얇거나 딱딱하게 굳은 걸 뿐이에요. 그래서 잎은 영양이 많으면 잎 자루가 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딱 뒤집어져요. 부처님 손처럼 이렇게. 요게 제일 정상. 요게 정수예요. 잎 자루는 일어서고 잎은 딱 뒤집어집니다. 이게 정수인데, 이게 전반기에 그린 플러스 설탕 3kg 플러스 요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라 플러스 설탕 3kg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린이나 칼라는 각각 1.5리터란 말이에요. 1.5리터. 그리고 두 번에 한 번 치는 게 수에 맞아요. 봄에 햇수에 비례하게 돼 있고, 설탕의 햇순이 5 내지 한 10cm 뻗어나가면 잎이 두꺼워졌을 때, 이때 염화가리를 혼용한다. 염화가리. 그럼 칼라에 염화가리를 아무거나. 그린이나 칼라나 아무거나. 그렇죠. 갖고. 예. 근데 여기에 염화가리는 칼라나 그린이나 공용되는 겁니다. 설탕도 공용되는 거고. 왜 칼라가 영양이 좋다 그러면서 적게 쓰라 그러냐면, 칼슘이 너무 많으면 관이 막혀요. 그래서 칼슘은 너무 많이 쓰게 못합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왜 칼슘만 쓰라 그러냐면, 그때는 관이 크고 주는 면 다 먹어요. 초반에는 칼슘이 늘어나면 생육이 어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와요. 작물이 영양이 과다 축적이 되고 굳어요. 약간 딱딱하게. 우리 칼슘 가을에 살포하면 잎이 이렇게 새파랗게 진하게 딱 굳어 있죠. 가을에 사과에 칼슘제 치는 거 있죠. 그럼 잎이 새까맣게 진하게 딱딱하겠죠. 만지면 바시락바시락 깨지잖아요. 가을에도 잎이 두껍고 연한 색에서 힘줄이 노랗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황금알 농법에서는 잎을 절대로 딱딱하게 안 해요. 부드럽게. 부드러워야만 영양 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생육이 제일 좋은 거다.
염화가리 1에서 3kg까지 든다. 그럼 칼라 칠 때는 별도로 칼슘을 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칼라에 치면. 그거는 그 쓰지 마라 그랬대. 여기 다 있다고. 다른 영양소는 쓰지 마라. 음주합에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가 처방을 낼 때 다 때문에 칼슘을 칼슘을 전부 다 처방을 내가 주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 칼슘을 낮춰야 됩니까? 다른 거 쓰면 우리 거하고 같이 하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쓰지 마라 그럽니다. 요 칼라 속에서 이제 7월 15일 기점으로 써. 여기가 날짜가 7월 15일. 이 기점으로 해서 예전에는 설탕을 쓰고 이거는 칼라에다가 칼라 1.5리터에다가 염화가리를 1에서 3kg 쳐라. 왜 1에서 3kg냐면 그 8월달에 더울 때 염화가리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8월달에 때. 그 다음에는 염화가리 양을 꾸준하게 써주면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잎이 펴져야 돼요. 펴지고 난 다음에 볼록볼록해지면서 살찌면. 대표님 제가 예. 단순하게 좀 이제 단순하게 1년 농사를 대고 봤을 때 예. 대고 100%로 봤을 때 예. 이제 아까 첫 편에 연면 시리하고 중간에 뭐 치를 그때 그 중요성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제일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첫 연면 시비가 한 50% 예. 중간에 7월달에 한 10%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좀 찍어주면은 또 머리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재 시점에 9월 김천의 짠돌이 아저씨는 9월 1일 날 사과를 갖다가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의뢰를 했어도 9월 5일에 유한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비료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저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앵두빛으로 만들어졌어요. 9월 달에 연면 시비를 7번 했습니다. 우리 사과 농사 짓는 분들한테 영양제를 9월 달에 7번 치라 그러고 비료를 뿌리라 그러면 가짜라 그러겠죠.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 시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전반의 생육을 보면 봄에 강의가 다 있습니다. 요 봄에. 왜 그랬겠습니까? 봄에 뭔가가 크게 출발해야 된다. 크게 출발하는데 뿌리가 없어요. 낙엽 가수가 낙엽이 지고 나면 뿌리가 노화돼서 죽어버려요. 왜? 영양 공급을 잎에서 못 받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못 받고 겨울에 영양 생산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죽느냐 사느냐, 잘 살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봄에 왔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 목매시비에서 피부로서 영향을 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비를 맞아서 영양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활성화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피부에서 설탕을 다량으로 먹입니다. 물 500에 10kg라는 건 설탕이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얘가 10kg를 먹어서 죽느냐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주도 밀가면은 12월 달에 설탕을 1월 달에 눈 오고 추울 걸 대비해서 물 500에 7.5kg 씁니다. 마늘에도 겨울에 얼음이 올 때는 설탕을 7.5kg 씁니다. 물 500에. 그러면 물 한 말에 300g 양이에요. 설탕 300g은 오이밭에다가 살포하면 흰가루가 싹 죽어버려요. 오이밭에 흰가루를 설탕이 더 제일 빨리 잡아요. 흰가루가 다시는 안 생겨요.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식물이 먹었을 때 잎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과실에서는 설탕을 쓰게 되면 농도에 따라서 이 마르면서 맺힙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설탕을 500g 이상 쓰지 마라. 생육 중에. 그러면 물 500리터에 500g이면 1100이겠죠. 1100. 1100 이상 쓰지 말라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꽃을 피우고 수정이 되고 냉해를 이기는 거예요.
봄 내에. 그런데 요 에너지를 지금 사용한 거는 10cm 내외 가서 끝이 나요. 봄순이. 요렇게 좋게 나가다가 끝. 그렇게 되면 지금 전반기에 거의 한 80%가 다 완벽한 얘기고 그 새순이 나온다 하는 거는 꽃 지고 우리가 그러면 5월 중순 5월 말 정도 되면 순이 한 10cm 뻗어버리거든요. 농사 이까지 가면 끝난다 그랬더니. 그러니까네. 황금알 농법 대표가 강의할 때 봄에만 강의하고 있어요. 봄에만.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제가 32년 만에 개발한 게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봄에 잘 만들어놔면 뿌리도 뽑고 잎도 두껍고 다 돼붙는데 무슨 놈은 가을에 가서 그때는 짠돌이 사과는 이렇게 못 키워요. 안에 과육을 채우고 살을 찌운 거고. 여기 사모님 이 시가 0.8이었거든요. 0.8은 연면식이면 가을에도 색이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맛도 있고. 근데 0.5도 조금 0.8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지 스스로 뒀을 때 그냥 가만둔 농장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0.1보다도 1.0보다도 0.8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0.8의 이 시가 가지고 있으나 이 비료를 먹고 올라올 때 뿌리가 먹고 올라오면 사과가 먹을 때 잎이 안 두꺼워져요. 근데 잎이 얇아서 0.1의 이 시를 가져오지 못해요. 1.0은 이 시를 1.0 이 시를 못 가져와요. 근데 0.8이라는 이 시가 0.2 차이 나는데 그렇게 해도 잎이 두꺼워서 비료를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1.0의 이 시보다는 1.0을 연면시비 안 하고 두는 것보다는 0.8을 연면시비 하면 더 품질이 좋아져 버려요. 그 비료량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제 지금 이 시는 뭐 1.0이나 0.8에 맞췄고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 거의 한 80~90%가 지금 이때 다 결정이 나는 거네. 지금. 봄에 끝나버려요. 전반기 후반기를 그어난 요 수치예요.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자재를 쓰는 게 보면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봄에 억제를 시켜가지고 봄순을 붙들어 버려요. 못하게. 완전 독약이거든요. 봄순이 붉어야 잎이 광합성을 많이 할 건데 억제로 시키고 굳혀버렸으니까 그게 한번 멈췄다 조금 크다가 또 멈췄다 두 번은 멈춰버렸죠. 그럼 봄순이 가늘어지고 잎이 적어져요. 그럼 사과의 크기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봄순이 안 굵어지면 도장지가 굵어져 버려요. 비료를 적게 주면 봄순이 자꾸 가늘어져요. 이 씨를 낮게 가져가면 도장지가 많이 나고 과일은 자꾸 작아져요. 그래서 비료 적정량을 안 줘서 결국엔 우리가 사과의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크기도 적어지고 도장지가 많이 나요. 도장지가 많이 나는 나무는 근본적으로 자기 먹고 자라는 만큼 수관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수관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잘못되는 우리는 봄에 우리는 억제를 시켜서 한 일부분을 장애를 줘서 더 심하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봄에 억제를 시키는 거는 완전 독약이에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여기에서 뭐 이 시가 0.3밖에 안 됐잖아요. 예. 0.3밖에 안 되면 4월 초에 예. 그러면 뭐 유한하고 요수하고 막 미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회장님 밭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자갈 땅이 돼가 용탈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는 100평에 완효성 비료를 2포 정도를 100평당 뿌리고 비료가 맞나요? 완전성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상당히 많은 근데 김천의 짠돌이가 지금 너네 치는 거 다 한 번 있잖아. 단 한 번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포를 쓰니까 많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댁에는 1차적으로 100평당 지금 제로거든요. 비료를 제로를 봐야 돼요. 0에서 맞춰놓고 농사를 지으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평당 요수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2포 정도로 줘야 되겠다.
요소 그 금방 녹아 들어가고 나면 얼마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린 칠 때 있잖아요. 봄에 예. 4월 달에 예. 그때 우리 그거 사과 굵어져라고 그거 약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신 우리는 미원을 였는데 미원여도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거만 되죠. 예. 미원 근데 아무것도 쓰지 말아 그러는 왜 그러냐면 미원은 누가 그 였냐면은 그 우리 그 같은데 그 조합자. 예? 조영일 조영일 씨. 조영일 조영일 씨가 미원을 사용하는 걸 강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그분인 데서부터 이제 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당을 또 써갖고 포도당도 지금 뭐 사용하고 이래 했거든요. 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나는 내 아는 지인이 그 태풍 바람 불고 난 후에 형님 이거 가지고 나무 1차적으로 딴 거 뭐 하지 말고 포도당을 한 포로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뭐 첨배를 하든지 해가지고 칠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안 써봤는 기라가 나는 쓰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 설탕 부분은 이제 봄에 그 우리가 3kg까지 쓰잖아요. 물 500에. 목매 시비는 10kg 쓰고요. 그 이제 가을에 이제 7월달 이후에는 과실이 커지기 때문에 설탕을 쓰게 되면 이 과실에 맺혔던 물이 마르면서 농축이 되면서 내려오거든요. 안 마르면 그냥 자꾸 내려오 버리면 요 양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살파하고 나면 햇볕에 마르면서 설 내려오면 요 밑에 사탕이 맺혀요. 그래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 설탕을 쓴다면 물 500에 500g 1000배 예, 1000배액을 쓰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작년도에 김천의 짠돌이는 9월 1일 날 저한테 통화했고 그 다음에 저 영동에서 또 젊은 친구 한 분은 사과 비닐이 깔아놓고 반사 필름 깔아놓고 갈반이 돼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한테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도장지만 잎이 남아있겠죠. 거기에도 그 상태에서 연면 시비 7번, 맹물 시비 3번 10번 뿌려가지고 맛을 냈거든요. 잎이 떨어진 거에서 설계를 뽑아줬거든요. 최고 늦게 설계 내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갈반이 돼서 잎이 떨어져보고 사과만 대롱대롱 붙어 있어가지고 사과 저거 이제 새파랗게 못 팔아먹겠다. 자기는 또 직판하는 거예요. 소매로 다 판다는 거예요. 특히나 소매 파는 걸 맞아서 못 팔아먹겠죠. 내가 해줄 처방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거 본인 거 다 하고 내가 설계는 낼 수 있는 거 요것밖에 없다.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500g, 염화가리 1kg 이것밖에 시비할 게 없다. 그렇게 처방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2월 달이나 3월 달 초에나 하여튼 김천에서 만나가지고 고맙다고 사과 그 만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팔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인사를 하고 갔어요. 자기가. 그리고 우리가 봄에 예. 세포 분열기 때 예. 우리 비대제를 사용하는데 세포 분열을 많이 하도록 해갖고 그거하고 같이 혼용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필요 없는데 이것도 많아가지고 더 뺄까 싶은데 많아가지고 아니 거기는 세포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 세포 분열해가지고 사과 비대에 비대 그거 한다고 이제 그걸 쓰는데 그거 써가지고 몇 그램까지 나옵니까? 요거 하면 800g짜리 많이 나와요. 우리 800g짜리 많이. 여기까지 이제 세포 분열기 때 이제 그 비대제를 항상 이제 우리 작업반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과들보다 조금 더 굵어지고. 요거 하면 800g짜리도 많이 나와요. 빨리가면 나오고 그런 비대제를 쓸 필요 없이 이것만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되는 우리 거고. 대표님 말씀은 그런 전혀 쓰지 마라 그네. 쓰지 예. 말고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 다 쓰지 말고 요것만 쓰면 된다. 예, 다른 걸 왜 쓰라 그러냐면 이 구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액비의 말통 속을 들어보면 물의 비중보다 높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쓴 자재들이 보면 물의 비중보다 높은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기 15리터에가 말통이
근 18kg, 19kg나 말통 구니까 나간다는 말이에요. 말통이 약 1kg 나거든요. 그러면 15리터면 15kg가 나오는데 우리 자재를 사서 저울에 올려보면 거의 비중이 비슷해요. 리터와 양이. 근데 저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양이 많이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썰악하는 양에 물 500에 처방한 내용들이 엄청난 다량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자, 1.5리터에 3kg면 몇 킬로예요? 총 키로수 따지면 4.5kg죠. 4.5kg 이어가 썰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물 500리터에 지금 우리나라의 처방 방식으로서는 물 500리터에 4.5kg 열악하는 처방 방식이 다르실 거예요. 자, 물 500에 지금 몇 킬로입니까? 요게 설탕이 10kg에다가 2리터면 2kg가 넘고 3kg가 넘어요. 그럼 물 500에 13kg 양이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목매 시비에 들어가는 게 엄청난 양이죠. 우리 보통 보면 1kg나 뭐 500g이나 뭐 500cc를 열어 그러죠. 몇 배입니까 이게? 엄청나죠. 그리고 설탕 같은 거는 100%잖아요. 무게가. 비중이 100이에요. 물이 혼용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제재 쓰는 것보다 10배, 20배, 30배 많겠죠. 엄청나죠. 30배만 되겠습니까? 물에 타가지고 그 제품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 프로그램에 이상을 능가하는 처방은 함부로 못 내릴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 보통 보면 뿌리 밝은제라든지 다른 호르몬 계를 사용하는데 황금알농법에서는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비가 오면 뿌리가 뻗어버리거든요. 물을 뿌리거나. 강원도 서춘천에 배추 뿌리 혹병을 우리 골드그린 설탕, 연면시비하고 쿨러를 물을 뿌리거나 비가 오면 치유돼버려요. 잎이 두꺼워가지고 새뿌리가 내려서 뿌리 혹병이 굶어서 죽어버려요. 저치 전혀 다른 기법이죠. 그런데 강원도 서춘천 그 농협에서 그 관할에 재배되는 배추 면적이 40만 평이에요. 40만 평 전체를 갖다가 뿌리 혹병이 걸려버리면 이 농가들 피해도 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배추 뿌리 혹병을 그냥 놔둬버리고 그쪽에서 사용하는 억제제를 안 쓰게 돼요. 억제제를 두부 뿌리거든요. 배추에다가 심어놓고 그 억제제를 씹으면 잎이 굳어 있어가지고 뿌리가 못 움직이고 뿌리 혹병이 더 많이 달라붙어요. 잎을 살을 찌고 설탕을 먹여가지고 잎의 웃자람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뿌리를 뻗쳐 그리고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배추 뿌리 혹병 때문에 재배 농가들이 배추를 판매를 하고 상인들하고 한 건도 계약 파기가 없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논을 잘 되게 하면 사과가 너무 커서 문제가 돼가지고 영양이 많아서 터지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잎이 두꺼워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잎 두께가 두꺼울 때는 연면시비를 자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과 여기에서는 착과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표님 만약에 저래 과가 큰 과를 볼 때 그 겉꼭지 열과 속꼭지 열과 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예방된다 이거죠. 그렇죠. 언제 예방하냐면 초기 목매시비와 연매시비 요때 없어져 버려요. 연매시비. 초기에 연매시비 여기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종방의 길. 과가 컸을 때는 꼭지 열과는 좀 난다 이거죠. 안 납니다. 그럼 터진다 하는 그거는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쪼개지는 것도 있어요. 알이. 우리 지역은 과가 다른 지역보다 좀 굵은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꼭지 열과 굵으니까 꼭지 열과들이 좀 많아요. 아니요. 종방향을 안 키웠기 때문에 초기에 억제를 시켜가지고 봄순에서 장애를 줘서 일어난 일이에요.
꼭지 열과가 일어나는 게 요 종방향을 못 키우게 해서 잡아 붙들어 버려서 잎이 작아지면서 사과 기름기가 안 큰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그 설탕으로서 절간을 좁히고 잎을 넓게 키우고 요 마디만 좁히지 잎을 부드럽게 키워요. 그럼 사과가 길어져요. 그래서 아담 사이즈, 제일 좋은 사이즈가 만들어져요, 여기. 근데 이게 중간에 석회 뽀르렉 또 새순이 다 자라기 전에 잎이 다 크게 치워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억제를 시켜버리면 잎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사과의 종방향 길이를 짧아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쓴 자재들이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뭐 지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잎이 두꺼워가지고 뭐 다른 게 쓸 이유가 없죠. 그래 해도 이 영양소가 다른 영양소보다 몇십 배가 많은 양인데 영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지 작아서 문제된 잘 안 하거든요. 왜? 뿌리에 비료를 올려놨고 잎이 두꺼워져가 그걸 가져올 건데 그 동작을 일으키는 거지 호르몬제를 쓰는 거는 행위는 안 맞다. 그리고 봄에서 억제를 시키면 안 된다. 봄에 억제 시키면 농사 망할 짓을 고려하는 거죠. 가을에 터지라. 보통 적화제로 세빈 치거든요. 그 세빈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는 우리가 인건비 전략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데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적과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그렇죠. 힘이 강해가지고. 근데 적과는 수정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수정을 못하게 만들고 얘 순을 망가뜨려가지고 수정이 안 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산호사님 칼슘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칼슘 들어있대요. 전혀 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저다 들어있다니까. 근데 작년에 그 사과를 만들었을 때 이 시가 0.8 사모님 사과는 후반기에 연면시 했을 때 사과 기가 막히게 바뀌어버리거든요. 잘라놔도 뽀얗고 먹어도 맛있고 하여튼 나무랄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뭐 칼슘을 써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이상한 거 절대 쓰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농기를 확 부른다 그러고. 예, 그런데 품질이 크게 되고 좋아지면서 비용이 들이는 거지. 우리는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연간 사용한 거로 보면 이때까지 사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만들면서 사용한 게 많아요. 나쁘게 식물을 장애를 주면서 돈을 들였다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억제를 시키고 독약을 먹인 거죠. 황금알농법에서는 좋은 방향만 쓰는 거죠. 그러면 품질이 좋고 뿌리를 뻗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 자재에 대해서 안 쓰면 7월달 쓰면 7월달부터 가르쳐 주고 봄에 쓰면 봄부터 가르쳐 줘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9월달에 한 사람도 색을 내주고 안 해도 괜찮아요. 봄에 6월달부터 하면 6월달부터 가르쳐 줄 거고 기술을 7월달부터 7월달부터 가르쳐 주는. 작년에 왔을 때 늦게 왔거든요. 후반기에 10월달에 와가지고 색깔 내. 10월달에 와서 품질을 바꿔줬거든요. 그러면 10월달에 와가지고 사과를 바꿔주겠다 하면서 뭐가 잘못됐느냐? 비료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제주대 밀감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 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NK 뿌려가지고 저건 물 안 주거든요. 물 주고 키워요. 제주도에는 비료를 조금밖에 안 주는 걸 갖다가 비료를 갖다 줘가지고 저건 물 안 주거든요. 바닥에 물 주고 그래가지고 밀감을 맛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거는 내 과일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과일이 해마저 팔았을 때 가격이 낮은 사람들 못 웃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으로 바꾸자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열매가 너무 커가지고 태풍에 좀 취약해요. 그런데 열매가 너무 크니까 태풍에 취약한 거 있습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태풍만 해오잖아. 그런데 좀 많이 달았군요. 딸기를 많이 따달라고 해서 많이 따게 해주니까 며칠 전에 전화를 받을 때 뭐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동에서 딸기가 너무 많이 나고 하우스 울통을 닫아 내버려야 돼. 너무 많이 못 따겠거든요.
옛날에 통영에도 그랬어요. 딸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못 따겠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굴통을 닫아서 딸기통을 버렸어요. 지금 하동에도 버려요. 그 잠수에 하우스 딸기 작년에 초보자가 한 사람 농사지 있거든. 잠수에는 딸기. 그런데 자기가 하나 더 했어요. 이 초보자를 갖다가 기술을 또 가르쳐 줬어요. 밤에도 딸기 따고 있어요. 이제 밤중에도 그 집에는 운이 좋아가지고 나빠질라 하면 내가 가고 나빠질라 하면 제가 가는 거예요. 딱 운때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장수에서 그 400고지 그 높은 데서 추운 데서 사과 심어 딸기 심어가지고 대박. 그러니까 지금 벌써 터 닦고 있어요. 올게 하우스 더 지으려고. 작년에 초보자가 가을에 가니까 하우스도 더러지가 딸기 심어놨어요. 그랬는데 그 딸기를 갖다가 대박을 찾았어요. 그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해놔놓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높은 데다가 추운 데다가 딸기를 심었어. 기술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며칠 전에 사진 딸기 엄청나게 크고 좋아요. 그 밤에 전화해서 밤에 딸기 따고 있대. 낮에 따라 못 따는 거죠. 근데 하우스 고추도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따라 못 따요. 오이도 따라 못 따고. 왜 그러냐면 이 생육 패턴을 맞춰버리면 식물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아마 여름 바람이 불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단감나무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철에 많이 열면 양력 8월 10일 되면 나무가 부러져요. 나뭇가지 부러져요. 전 가지가 이게 행성이 안 됐거든요. 철에 시작하면 잎이 크고 잎이 살이 쪄가지고 그때부터 만들면 원나무 골격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8월 10일 넘어가면 나무 뚝뚝 부러져요. 그 꽃감나무, 꽃감 감는 둥시라든지 뭐 흑시라든지 그런 감나무가 잘 부러지고 단감이 부러지고 시설이 없는 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과는 시설이 있어서 과일은 달고 있는데 문제는 태풍이 흔들면 무게가 커가지고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꼭 감안하셔야 돼요. 무게가 많이 실리면 적게 떨어져요. 적게 떨어져요. 덜 달린 나무가 더 많이 떨어져요. 덜 흔들리니까. 아, 덜 흔들렸어요. 여기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일부가 다 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래 하는데 그 나무에 짐이 실리면은 이 터는 힘이 탁탁탁 안 트니까 설렁설렁. 태풍에는 바람이 몰아치거든. 예. 몰아칠 때 좀 덜 하다 이게 가지고. 작년 회장님 떨이 있다 했잖아요. 저 많이 떨어졌죠. 큰 게 떨어진다 근데. 좋은 거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영양에도 요렇게 산에 톡 떨어지니까 바람이 큰 게 톡 떨어지더라고. 큰 게. 500g 나오고 여기도 구운 게 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에 꼭 하셔야 돼요. 800g 사고 왜 나오니까? 예? 800g. 800g 올해 많이 나올 거예요. 집비마다 다 나와요. 이게 몇 살이 되겠네. 아니 올해 여기 집집마다 다 나올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500g에서 20개인데 10kg. 근데 그 올해 800g짜리 많이 나올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나온다고 문제 되거든요. 500g 800g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안 삼아도 됩니다. 그리고 800g짜리 많이 나올 거예요. 일부 농가에서 집집마다 다 나올 거예요. 그거는 초기 연매십에서 다 바뀌거든요. 요 때문에. 그래서 비료량 지금 맞추고 있고 요거 한 다음에 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준 비료량을 토양에 너무나 작아서 요 깊이가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매년 비료가 이시가 지금 이쪽에 우리 그 사무농장처럼 0.8의 이시가 있는 거와 우리 회장님처럼 제로에서 0.3은 한 땅 차이예요. 이거는 0.8의 밑에 내려가 있어요. 자꾸 내려가니까. 근데 제로는 밑에는 완전 제로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회장님들이 필요 없어요. 아니 나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자갈 받치니까 용탈 때니까 나는 밑으로 다 빠져버린 줄 알았지. 그 지금 완효성 비료를 회장님 집에는 줘갖고 비료가 자꾸 녹아야 나와야 된다. 그리고 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비를 4월 달에 하고 요 사이에는 가깝기 때문에 비료가 안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100평당 한 포를 주고 단 한 번에는 한 포를 준다고 해서 얘가 이 시가 1.5를 가냐면 절대 안 갑니다. 100평당 요소 한 개 회장님 집에는 그 자갈 땅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도 한 개 더 줘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이미 나무가 이제 가온이 밀식되어 있거든요. 빨리 큰 거를 캐먹고 나무 한 개 베야 돼. 자꾸 키워들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관이 좁아지면 다음에 품질이 나빠져요. 가지를 피워줘야 되거든요. 나무 굵기만큼. 그래야만이 자기 일을 할 건데 나무 수관을 자꾸 이렇게 좁히면 봄순이 크는 그게 환경이 안 돼. 자꾸 자르면. 그래서 약간은 키워줘야만이 그 하나의 척지에 가지 개수가 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배열이 안 되면 나빠진다는 거죠.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이제는 뭐 꿀매직하네요. 예. 꿀매직인데 수수 감자 이런 거는 그- 언제 뿌려야 되는겨? 그 감자는 야, 밑비료를 100평당 야, 100평당 감자는 한 포를 먹으면 비료 한 포를 먹으면 3.5kg 감자가 생산이 되거든요. 야, 그래서 감자는 강원도 가서 설계해 줄 때 그 100평에 요소 2포 단 한 번에 2포 21다시 복비 한 포. 그래서 총 100평당 5포를 열라. 그리고 고추는 비료를 갖다가 미끄럼을 야,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오래가는 비료 완성 비료 한 포, 2포를 넣고 그걸 심으면 되고요. 예. 옥수수도 요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옥수수는 비료 요구도가 높아요. 그 요소 한 개 단 한 번 한 개 정도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마늘 심을 때는 100평당 완효성을 100평당 5포에서 6포예요. 100평에. 예. 그래서 마늘은 비료 한 포를 먹으면 1.5kg씩 내려요. 평당. 그래서 마늘은 지금까지는 한 8포까지 비료 쓰라게 8포를 썼을 때는 마늘이 평당 배추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어. 평당 13kg 나와요. 다음에 하시다. 다음에 다음에 하고 지금 아내가 대표님 이제 오늘 끝이고요. 녹화